제일 비중이 크고 양도 많은 게 신뢰보호 원칙인데, 그거는 양이 많아서 오늘 못 끝낼 것 같고, 그 아까 이어서 69쪽을 보도록 합시다. 69쪽에 보면은 이제 짤막한 원칙이 있고 공부할 양은 많지 않아요. 신의 성실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이 제목이 있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판례를 위주로 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1번을 보면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원래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개인끼리 뭐 계약을 맺고 하잖아. 그럼 계약을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계약을 충실히 서로 신의에 맞게 성실히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그지? 계약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약속을 어기면, 그죠? 그러면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1번 의미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그게 뜻이야.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서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서로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끔 의무를 다 이행하거나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죠. 그래서 기억본의 1번의 셋째 줄, 이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은 셋째 줄에 뭐야? 공법, 사법 영역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개인들 사이의 어떤 민법상 계약 관계도 다 민법 영역, 행정법 영역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도 개인하고 관계를 맺으면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이거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한 줄, 그죠? 자, 그래서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 이런 말 나오지. 행정법 관계에서 우리가 권한이라는 거는 법에서, 행정에 관한 법에서 공무원들에게 무슨 공익 목적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할 권한을 주고 있잖아, 법에서. 그거는 법이 부여한 이런 권한을 행사하라고 법이 부여한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야지. 그치? 공무원이 그 법이 부여한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 있는데 법에 의하면 뭔가 세금 안 내는 세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축소 신고하거나 이런 사람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근데 세무서장이 자기 친구가 누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누구하고 소송이 붙었대. 자기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자기 친구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자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면서 괴롭히는 거야. 이거는 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 법이 그런 거 하라고 권한을 준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게 권한 남용인 거야. 그래서 그 권한 남용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그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말하며 이거는 셋째 줄에 이런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하는,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어. 마지막 줄에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까지 통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은 공무원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행사한다. 이게 바로 공무원의 내심의 의도도 통제하기 위한 거다. 그거 최근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근거는 원래 민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민법의 대원칙인데 그냥 읽어보자. 뭐라고 해서 민법 제2조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해야 된다. 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법 관계도 적용되고, 특히 동그라미 이번에 행정기본법 얘기 나오죠? 이걸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죠? 행정기본법, 행정기관 성실의무, 행정기관의 성실의무, 권한 남용 금지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
이게 행정기본법이 중요. 응? 그리고 뭐 행정절차법 등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까만색 이 색깔 입힌 거에 행정기본법은 꼭 중시합시다. 행정기본법 제11조에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원칙 소개되어 있죠. 그거 읽어보면 우리가 행정 1항은 이렇게 행정청은 법령 등에 정해진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2항은 행정청은 자기에게 부여된 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도만 잘 주시하고요. 그 밑에 행정절차법도 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세요. 위반 효과 및 구제는 뭐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일반론이니까 얘기할 건 없고, 이제 판례로 볼까요? 자, 거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내가 제목을 달아놓은 그 뭐 줄 한 10줄 되는 거 있죠? 거기에 5째 줄 끝쪽에 6째 줄 끝쪽이 되겠구나.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밑줄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법대로 하자면 신의에 어긋나는 거야. 응? 이게 이제 딜레마 상황이지. 법대로 하자면 상대방의 믿음,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응?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신의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때는 할 수 없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케바케, 그지? 어떤 사안에서는 아유야 이거 합법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상대방과의 신의를 존중해야 될 필요가 크다. 이런 상황이라면 위법한 조치도 연장해 줄 수 있는 거야. 응?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행정기관이 누구한테 신청을 받고 영업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행정기관이 뭐 갖춰오라고 요구하는 대로 서류 다 갖다 내고 다 해서 영업허가를 받았어. 그 상대방은 적법하게 영업허가 받은 거로 믿고 많은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한참 한 1년 영업했어. 했는데 1년쯤 지난 뒤에 행정기관이 야 거기 허가 잘못 나갔어. 응? 위법한 영업허가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위법한 허가였으니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대.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근데 행정기관은,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다 알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면 나만 피해보라는 거냐? 응? 뭐 내세우고 있어. 소위 뭐 이렇게 표현, 신의 성실에 어긋난 행위다. 신의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행정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좀 더 확장을 해서 말하는데,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은. 응? 근데 행정기관은 또 할 말이 있지. 그렇긴 한데 이게 애초에 위법하게 허가가 된 거라 그 허가를 계속 유지시키면 응? 위법한 상태를 계속 놔두는 거에 대해서 법치행정 원칙이 어긋난다. 합법성 원칙이 어긋난다. 응? 이렇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해요. 맞서요. 그죠? 어떻게 해결해야? 정답은 없어.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선하는 건 아니다. 응?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한 케바케.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응? 이러면 상대방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취소해서 적법 상태로 돌려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합법성을 희생시키고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위법한 허가라도 유지시켜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그런 걸 뭐라면 이익 형량한다 그래.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가? 응? 이거를 형량이란 말은 저울질이거든. 이걸 저울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응? 결국 이제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이익을 저울질한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또 상대방이 반발해서 소송까지 가면 법원의 판단은 행정기관의 판단하고도 반대일 수도 있어. 이 공익보다는 상대방의 불이익이 더 크다. 상대방 이익 보호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취소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판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최종적인 건 법원의 결정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거기 아까 읽었던데, 여섯째 줄 끝쪽에 일반 행정법 관계에서 관청의 행위, 즉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신의 측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치, 신의 측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롭다. 그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은 이제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위법한 조치도 신의를 위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 문장이 시험에 쓰인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밑에 자, 신의 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권한남용이라고도 하고 권리남용이라고도 해. 응? 이 개인들 민법 관계에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하고 우리 행정 관계에서는 권한남용, 행정기관에게 법이 주어진 권한남용,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불러. 그러면 1번 판례 꼭 알아둬야 되겠다. 자, 1번 판례 앞에 이제 소득세법 규정을 이제 전제로 깔지 그냥 그거는 읽고 지나가자. 소득세법이라는 법률에 보면 행정기관이 뭐가 세금액을 조사하고 결정한데 뭔가 오류가 있었대, 그지? 뭔가 빠진 게 있어서. 근데 할 때는 몰랐겠지. 네, 하고 난 뒤에 뒤늦게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징세기관은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은 즉시 경정이라는 건 고쳐서 바로잡는 거거든. 고칠경 바를정. 고쳐서 바로잡는 결정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쓰이는 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이야.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징수하는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비과세 결정을 내렸으나 그 후에 이게 뭔가 세금 이거 일부 탈루 내지 오류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한 때는 이를 조사하여 다시 세금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이 경우에 상대방이 국민 입장에서 봐. 세무서장이 나한테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그죠? 나는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되는 줄 아는데 얼마 뒤에 행정기관이 그거 잘못 결정한 거겠다. 다시 세금 부과하는 결정에서 상대방이 열받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긋난 거다. 또 신뢰보호 원칙이 어긋난 거다. 이것은 위법이다. 세금 다시 부과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렇게 싸웠을 텐데,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과세관청이 이 같은 경위로 비과세 결정을 내렸다가 번복을 하고 다시 세금 보호 처분한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세금 부과한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 1번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1번이 나왔고 2번은 그냥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자, 2번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상수도관을 묻었다. 근데 개인 땅 밑에다 묻은 거야. 상수도관을 그래서 뭐 어떤 높은 산 산동네 산 위쪽에다가 이제 공급하느라고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개인 땅 밑에. 근데 개인 땅 지하도 개인 거야. 근데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묻으려면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해서 뭐 얼마씩 주거나 하면서 해야 돼. 그죠? 법적으로 우리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인정되니까. 근데 아무런 그런 조치도 없이 개인 땅 밑에 이제 상수도관을 묻어서 수돗물을 공급해 왔던 거야. 근데 이제 땅 주인이 뒤늦게 알았어. 자기 땅 밑에 상수도관이 묵혀지는 걸. 그래갖고 이 사람 막무가내야 파 옮기라는 거야. 응? 남의 재산권 침해다. 파 옮겨라. 그러니까 이제 시 측에서 뭐라고 했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인정한다. 응?
그러니 이 파 옮기는 거는 이거는 저 상수도 공급이라는 공익 목적에 비춰서 파 어디다 옮길 때도 마땅한 데가 없고 옮겨서 묻을 때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저 과거에 이렇게 해온 거는 우리가 이제 한 5년치 정도는 물어달라면 물어줘야 돼. 땅 사용료 물어주고 정식 계약을 맺고 1년에 얼마씩 지불하는 걸로 해서 하자. 근데 땅 주인 막무가내인 거야. 응? 무조건 싫대. 다 파옮기래. 그러니까 시 측에서는 뭐 또 얘기해. 저 자식 지가 권리를 갖고 땅에 대한 권리 재산권 잘하고 권리 갖고 있다고 권리를 남용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맞붙어 싸운 거야. 응? 근데 법원의 판결은 뭐였어? 읽어보니까. 응? 두 번째 줄에 시 측의 주장. 상수도 공급이라는 공익사업으로서 응? 일반 국민들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에 땅 밑에 매설하는 상수도원을 철거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거 옮겨서 상수도원을 옮겨 매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땅 주인은 무조건 파서 옮기랍니다. 응? 이거는 저 땅 주인의 권리 남용입니다. 응? 막 이러고 이제 시는 맞붙어 싸웠는데 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땅 주인의 권리 행사다. 권리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땅 주인이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응? 시험은 잘 안 나왔어요. 응? 이런 관계에서 이런 법원칙, 응? 시비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고. 4번 판례가 중요하다. 4번 판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4번 판례를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무원 되면 여러분 저 지금 정년 몇 살이야? 응? 정년. 일반 행정공무원 정년 60. 난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인가 그럴 거야. 62세인가? 우지 두자 더 먹고. 응?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안 읽어보면 어떤 공무원이 정년이 3년 남았대. 3년 남았는데 자기 부모가 출생신고를 잘못해놨대. 응? 그러니까 자기 저 나이 더 많게끔 자기가 뭐 예를 들면 2000년에 태어났는 게 그게 맞는 팩트인데 1997년에 태어난 거로 일찍 태어난 거로 신고를 해놨다.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 나이보다 3살이 더 많게 돼 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저 출생 연월일을 이제 정정받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법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법원 가서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 또 증인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번 판사가 들어보고 정정을 허용해야 그걸 가지고 구청 가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응? 어쨌든 이 사람 그 법원 가서 받아왔다. 자기 생년월일이 빠르게 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정정 받아와서 호적을 옛날 이름으로는 호적,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까지 한 다음에 자기 아직 정년 많이 남았어.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안 들어준 거야. 안 들어주니까 싸운 거야. 응? 싸우면서 행정기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저 자식 그동안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36년 동안 근무해 왔는데 그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불과 정년이 3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뭔가 고적을 고쳐가지고 정년 연장 요구하는 건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맞는 거다 하고 맞섰는데 행정기관 측은 역시 행정기관이 졌어. 정년 연장 해줘야 된다. 응?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이거였지. 4번 프레임은 그 정년은 공무원 법에 따른 정년은 정년 퇴직할 때 이제 구비 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거를 거기에 기재된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판결의 전제였어. 그렇게 보자면 이렇게 전제를 깔고 거기 밑에 읽어보면 그지?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공무원으로 임명된 데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다가 3년도 아니다. 불과 정년을 1년 3개월 남겨놓고 호적을 고쳐서 그 고친
출생 연월 기준으로 정년 연장 요구한 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아니다? 아니다. 요 결론. 요거는 끝말을 잘 바꿔. 이거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렇게 잘 바꿔. 응? 아니라 그랬어요? 그 굵은 글씨 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판례는 거기 무슨 단어 나왔냐면 소멸시효라는 단어 나왔어. 소멸시효? 이게 좀 언급이 됐었나? 소멸시효라는 건 원래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장기간 행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관계된 다른 국민은 저 사람 권리를 행사 안 하려는 거보다 이렇게 믿게 된 뒤에는 새삼스럽게 막 권리를 행사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제도예요. 응?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아까 공무원이 위법한 조치를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잖아.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이 그랬으면 인천시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국가배상 청구라고도 하지. 손해배상 청구. 국가 소속 공무원이 그랬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근데 그것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돼. 3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배상 청구할 권리가 소멸, 없어져 버려요.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 버리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그래. 응? 그러면 읽어보면 자, 첫째 끝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됐습니다 주장하는 거. 그건 뭐야? 우리 국가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될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상대방이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어떻대? 응? 상대방이 그 손해 및 가해자가 있다는 걸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3년 동안 청구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됐다. 국가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앞에 줄.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존재 아니냐? 응?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응? 근데 국가의 공무원이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줘놓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게 위법하게 피해를 줘놓고서 3년 안에 청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권 없어졌어. 국가는 배상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응?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야. 피해자 측은. 그죠? 그러나 그것도 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다. 응? 상대방은 법으로 정해진 게 3년 안에 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권리를 행사하도록. 그지? 그 기간에 권리 행사 못했으면 국가도 당신 배상 청구권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이거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국가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응?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돼서 배상할 의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권리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가의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응?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 수해 나고 나서 보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다 했어요? 안 했죠? 특히 대표적인 게 그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건. 그죠? 그 부분 지금 아직 다 드러나지 않지만 112 신고가 몇 차례 들어갔는데도 경찰은 출동조차 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출동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출동조차도 안 했고, 그런 것 같고, 그죠? 뭔가 하여튼 그 책임 있는 자들이 빨리빨리 서로 연락하고 소방은 경찰, 경찰도 시군구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으니까. 좀 조치 대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거 다 늦게 보고되고 늑장 대응하고 서로 협력이 안 되고 그죠? 응? 그리고 서로 다 책임을 미루잖아. 우리가 아니라 저쪽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책임 미루고 있으니까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열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 그 시각에. 응?
그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사실 그 사람들은 지하차도 그 사람들은 비가 오지만 빨리 어디를 가야 되니까 교통 통제도 안 되니까 빨리 지하차도를 통해서 빨리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 강이 그냥 뚝이 무너져 버리면서 물이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흘러 들어와서 변을 당한 거냐?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국가가 잘못해서 다 죽인 거야. 응? 이거 이제 다 국가를 상대로 하고 유족 측이 손해배상 청구, 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응? 배상 판결 나올 건 거의 확실. 근데 이제 국가 측이나 거기 뭐 청주시 뭐 다 이쪽에서 또 내세우는 건 뭐냐면 천재지변을 내세워. 그러고 천재지변. 응?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면 그 이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해서 배상 책임 면제를 해주거든. 면책을 하거든. 응? 그런 걸 들고 나오는데 아마 조사 과정에서 보면 아이고 이거는 물론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행정기관들은 다 이렇게 일처리 제대로 안 한 것이 원인이 되는 이상 배상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론은. 네. 자, 그게 만약에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오고 뭐 이러면 또 교재에 실리는 거야. 응? 그런 것들도 갈수록 판결은 늘어나지. 빨리 시험 붙어야지. 공부할 양이 줄어들려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 위반이 아닌 위반이라고 본 사례인데 시험에 잘은 안 나왔는데 1번 하나 보자. 1번. 1번을 보면 어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었나 봐. 뭘 잘못해서, 그지?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여기 피징계자는 피가 이제 우리가 수동이잖아. 당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자기에 대해서 징계 내린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 그러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라는 건 자기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가 위법이고 그게 무효라는 걸 알면서도 퇴직을 하면서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다 받았대. 퇴직금 등 다 받으면서 그 자기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거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이유를 들어 항고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청구를 다시 결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곧 다시 물렀대. 취하하고 그 후 5년 이상 더 이상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 이거 위법이고 문제 있다 이런 주장을 안 하고 5년이나 지났대. 그리고 나서 이 공무원이 징계받게 된 비위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끔 공소시효라는 게 다 지나버렸대.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그 비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난 뒤늦게 뭐 했대? 응? 자기에게 5년쯤 전에 징계했던 거 뭐야?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다. 뒤늦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아마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비리를 저지른 건 맞나 봐. 비리를 저지른 건 맞는데 비리를 저질렀지만 이게 징계 조치가 적법하게 되려면 내용만 갖고 안 되고 절차도 다 지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은 문제 없어도 뭐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뭐라고 싸울 수 있냐.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한 건 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건데 이게 비리 저지른 혐의 사실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징계는 징계고 만약에 이 비리가 뭐 뇌물을 받았든지 이러면 그 형법상 뇌물죄로 또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 열려서 그건 그것대로 또 처벌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지. 형사처벌 처음에는 그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고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걸로 하고 또 그냥 징계 맞는 거고 퇴직금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무마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한이 지나서 이제
형사 재판에 넘길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이르러서 뒤늦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5년이나 지나서야 자기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 확인하다 이렇게 나온 거는 신의성실에 어긋난 조치라는 거였어. 응? 그래서 딱 내가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은 아니고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딱 시험에 쓰인 거 본 적이 있어. 응?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쭉 중요한 거 여기 5번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5번 판례를 중시. 5번 판례 보면 5번은 이제 거기 보면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게 나와. 우리 나중에 또 이제 또 반복해서 이 판례를 공부하게 될 거야. 우리 국민에게는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응?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행정기관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서번트잖아. 서번트.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머슴이야. 주인은 국민을 위해 고용돼서 일하는 머슴이야. 그 주인이 야 니네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뭐 하고 있는지 이거 어디다 돈 썼고 공개해야 되는 거야. 주인의 요구야. 그죠? 이런 게 이제 정보 공개 제도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도 엊그제 보니까 무슨 납세자 연맹인가 어디 시민단체가 과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소위 특별활동비라고 지급되는 돈이 있어. 그 돈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라.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거부. 소송까지 가서 법원의 판결로 공개하라고 판결 나왔어. 그래서 아마 지난주쯤인가? 누구 만났고 어디 얼마 누구 지울 거 다 지우고 개인 정보니 뭐니 이런 거 막 지우고 공개를 좀 했는데 보면은 되게 뭐였냐면 명절 때 추석 때하고 설 때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제 명절 선물했는지 하여튼 그때 돈을 왕창 썼어. 응? 특수활동비라는 게 수사나 이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 돈 쓰라는 건데 주로 어디다 쓰냐 보니까 명절 때 선물용으로. 응? 부하 직원들이나 어디다가 쫙 몇 억씩 선물한 게 그런 게 주로 드러났더라고. 응? 자, 어쨌든 그런데 국민에게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거기 5번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된대. 그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보 공개를 받아서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정보 공개하도록 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확인될 수 없는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는 목적이 있거나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명백한 때는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것도 중요한 판결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이렇게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공무원 괴롭히려고 똑같은 거 또 청구하고 막 그런 경우 많단 말이야. 막 하루에 와가지고 몇만 페이지 복사해 달래. 응? 그럼 공무원 하루 종일 복사해 줘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정보 볼 생각 없어. 뭔가 활용을 못해서 무조건 공무원 괴롭히려고 복사해 달라는 거야. 다음 날 오더니 근데 복사비는 본인 부담이야. 근데 그거 개의치 않아. 다음 날 오더니 또 딴 거 몇 페이지 복사해 달래. 한 달 내내 그래봐. 공무원 못 살지. 응? 그런 식으로 정보 공개 제도를 둔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응? 공무원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다. 이런 거는 허용 안 한다. 그때는 공개하는 걸 거부하는 결정을 해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얘기지. 행정위는 거부한다 결정해서도 위법으로 안 본다. 그 다음에 6번은 다음 페이지까지 좀 길죠. 근데 그 중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마지막 문장, 이게 권한 남용이죠.
그 밑줄 친 두 번째 문장 있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미친 거. 세무조사하는 목적은 세금 부과할 과세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자기 뭐 소득 매출액이 얼마다 신고한 게 거짓이라고 의심된다 그러면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원래 정당한 세무조사야, 그죠? 근데 이런 그 본래의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건 권한 남용으로서 위법이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 이 복잡한 관계가 뭐냐면 그 세무공무원이 자기 친구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업자를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도와주기 위한 거지, 그지?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권한을 발동한 거, 이거 권한남용이라고 판결한 사례야. 응?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체크하면 되고요.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 밑에 7번 판례, 요거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 8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7번. 자, 첫째 줄에 보면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이라는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 뭐 이 도로변에 보면 무슨 직업능력 개발원, 응? 민간 업자가 운영하는 학원이야, 그지? 근데 우리 뭐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해 주면서 교육시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학원은 교육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로부터 저 지원비를 받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교육받는 사람들은 무료로 교육받는 거고, 그지? 그런 거 관계 있잖아. 그런데 아마 어떤 직업능력 개발하려는 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뭐뭐뭐 교육시키고 교육훈련 시키고 정부로부터 이제 지원금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 그지? 근데 여기 뭐 고용노동부지 여기서 야, 니네 뭐뭐뭐뭐 교육시키는 거는 그 인정 안 해줘. 이게 인정 제한 처분을 내린 거야. 응? 인정 안 해줘 그랬단 말이야. 응? 그거 해봐야 정부에서 지원금 안 줘. 응? 이랬나 봐. 인정 제한한 처분과 그래서 훈련 비용 지원 안 해줘 했나 봐, 그지? 그런데 상대방 그 직업훈련원 교육시키는 쪽에서 소송을 벌인 거야. 한편으로는 소송을 벌이고 한편으로는 모아진 교육생들을 교육훈련을 시킨 거야. 교육훈련을 시키고 소송을 냈어. 근데 소송에서 이겼어. 직업훈련원 측이 이겨가지고 이기고 난 뒤에 뭐 요구했어? 그러니까 교육생들 교육시킨 거, 교육훈련시킨 거 지원 달라. 요구했더니 이 고용노동부가 와또 행정기관청, 야, 그거는 니네 인정 안 해준다고 인정 제한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니네가 교육시킨 거 아니냐? 응? 판결은 한참 뒤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니네는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 인정 제한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훈련시킨 거라 훈련 비용 지원 못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또 소송한 거지. 그랬더니 그거는 결국 근본 원인은 뭐야? 원래는 그거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다. 응? 인정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고, 그 잘못된 조치를 해놓고 잘못된 조치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또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런 논리가 된 거야. 응?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어쨌든 행정기관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을 인정 안 해주고 훈련 비용 지원 안 해주겠다 했는데 쟁송 절차에서, 즉 쉽게 말해서 소송, 행정소송 들어갔더니 법원에 의해서 위법인 것으로 판단나서 그 인정 제한 처분 없던 일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뒤에 그 직업훈련 사업주가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저 교육훈련 다 시켰다, 그 훈련 비용 달라 청구를 했더니 실제로 교육훈련 실시니까 비용 달라고 했더니 뭐야? 그 관청이 니네 그 인정 제한한 처분 내려진 상태에서 훈련시켰잖아. 그래서 못 주겠다고 한 거 이거 다시 소송 들어가서 줘야 된다고 판결한 거야. 안 주는 거는 행정기관 측이 훈련 비용 지급 안 한다는 거는 지네가 저 직업훈련 과정으로 인정 안 해줘 하고 잘못된 조치를 한 것이
지네가 잘못인 거지, 그지? 지네가 잘못해놓고 그럼에도 교육 훈련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정해주고 훈련 비용 줘야 되는 거잖아, 훈련시킨 거. 근데 직업 훈련 과정으로 인정 안 해줘 해놓고 그래도 훈련시킨 거 못 줘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그죠? 행정기관 스스로가 잘못해놓고 상대방 사업주에게 온통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돼버린 거야. 응? 그래서 비용을 줘야 된다. 훈련 비용 지급해줘야 된다. 훈련 비용 지급 안 해주는 거는 행정기관에 잘못된 조치를 해놓고 훈련 비용 그거 안 따랐다는 이유로, 잘못된 조치에 안 따랐다는 이유로 훈련 비용을 지급 안 하는 것은 신의성실회와 못나게 되는 거다. 응? 잘못된 조치에 안 따랐다고, 그지? 훈련 비용 안 주는 것은 법이다. 응?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까지로 하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면 일반 원칙이 됐고, 가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가장 중시 공부할 양도 많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는데, 이게 신뢰보호 원칙은 좀 시간상 애매해. 내가 좀 말이 좀 빠르고 판례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신뢰보호 원칙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원래 목표는 항상 그렇게 잡는데 내가 좀 느릿느릿하잖아. 응?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신뢰보호 원칙하고 행정법의 효력하고 그 다음 진도 조금 더 나가면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오늘은 신뢰보호 원칙을 뺀 나머지 원칙들 관련해서 문제 나온 것들. 근데 문제 속에 신뢰보호 원칙이 관련된 게 한 줄 정도 들어간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 신뢰보호 원칙은 빼고 이제 문제를 좀 찾아봤는데, 응?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기 바랍니다. 20문제를 준비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문제 연습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